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이제 단체 입장에서 설립을 할 때도 SVI가 또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행정 비용이거든요.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쓰느냐. 사실 현장에 와서 그 사회적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단기간에 그게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를 어떻게 쓰느냐인데 사실 근데 그들도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만 아 너네는 사회적 가치가 있구나라는 게 아직까지는 그거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지금 제가 예정하는 그런 조직의 어떤 유형인가를 여쭤봤을 때 소셜 하우싱,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하나가 돌봄, 의료돌봄 이쪽이잖아요. 이 세 가지 개체는 사실상 좀 어떻게 좀 굵직굵직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서 커버하지 못하는 스타트업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엑시스를 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자금은 사실 시드에서 멈추거든요. 그 뒤로 받을 수가 없는데 그분들도 내나 커버를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조금 있어서 근데 또 반면에 생각해보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떠한 담보도 없고 보증할 수도 없는데 이분들 어떻게 대출하냐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자금을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의 간극에 조금 대안점을 좀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행정사 업무를 할 때 그 청년 남자 대표님이었는데 미혼모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비영리 조직으로. 그분들이 앞으로도 이 시설이나 이런 기반을 떠나서 성장할 수 있는 취창업을 굉장히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도 계속 의뢰를 하시고 준비를 하셨던 게 신협이었어요. 네, 미혼모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그분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부기관에 많이 접촉도 하고 저희한테도 많이 자문도 받고 컨설팅 받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설립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행정 능력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이런 것들은 뭐 정무적인 방향이 맞아야 되고 그 당시 정권의 이제 정책 기조와도 맞아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톱니바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도 현실에서 굉장히 주저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정말 그런 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신협이라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19년도에 이제 커리어를 시작해서 이제 2년 차에 일을 하고 2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첫 커리어 시작이 뭐 소셜 섹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사회적 기업들, 소셜 섹터라고 불리는 이 섹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초봉으로 받았던 금액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동생이죠. 지인이 이제 비슷한 조직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받은 초봉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월급이 오르지 않은 거죠. 6년 동안. 최저시급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저는 처음에 이런 사회적 기업가들 모여있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좀 더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조직이라고 불리는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섹터가 너무 말하는 문법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서도 저는 늘 사회적 기업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데 저도 나왔고 이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더 없어지고 이런 이슈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청년들은 월급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걸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충족이 안 되고 있으니까 왜 충족이 안 될까라고 하면 일단 자금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구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서 그들이 조금 더 자금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